제가 요즘 본의 아니게 직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나 뭐 발표 같은 걸 많이 하고 다닙니다. 어제도 여기서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포럼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들이 한 130명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때까지 한 10,000명 회원을 모아보자 이런 목표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인데 공무원들한테만 맡겨놓는 메가시티 사업은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메가시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무장을 좀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포럼에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도 어제 이야기하고 좀 연결해서 좀 더 보태서 다른 이야기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부산을 왔어요. 그런데 1980년에 서울을 갔으니까 꼭 32년 만에 귀향을 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돌아올 때는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은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정치를 좀 바꾸고 싶다. 바꾸려니까 제가 서울국회의원을 하면서 목격했던 국회의 모습은 양쪽 당 다 남쪽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완전히 싸움이 세게 붙더라고요. 이제 호남이야 또 그렇다고 치고 영남 지역은 보수가 건강한 보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극우파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주로 영남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목소리 세는 이긴다고 그 안에 뭐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말을 잘 못 붙이는 거죠. 강경 보수 혹은 뭐 수구파들이 늘 이기는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국회는 점점 전쟁판이 되어가고 그렇다면은 극우파들의 본거지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흐트러놔야 되겠다. 그러면 정치 혁신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남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많은 데가 하필 제 고향 부산이기 때문에 하면 된다 이런 정신으로 돌아와서 정치를 바꿔보자. 부산 정치를 바꾸면은 한국 정치가 바뀐다 이런 마음으로 덤벼들었죠. 두 번째 목적은 제 고향 부산이 서울에서 쳐다봐도 점점 추락하는 그 모습이 너무 완연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제 다 망하겠구나 저기는. 제가 있는 서울은 점점 좋아지는데 자꾸 저기는 자꾸 몰락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고 그때 생각했던 게 또 제2의 목적이 이제 부산에 오면서 부산 정치를 좀 바꾸어서 고인물처럼 맨날 국힘당만 뽑아주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하고 국힘당이 팽팽하게 경쟁해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경쟁의 정치를 회복시켜내면은 부산도 바뀔 거다. 부산 발전의 에너지가 다시 생길 거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일부 성과도 있었죠. 2016년 총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의석도 5개나 만들고 17년에 대선을 이기면서 18년 지방선거는 거의 그저 먹다시피 석권을 했고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일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큰 흐름에서 부산 사람들도 이제는 무조건 당만 보고 찍어주는 그런 일변도 투표에서는 좀 탈피를 해가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안심이 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고는 있으나 사람들이 한 번 경험한 거를 쉽게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뭔가 하면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만족감입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10년 동안에 특히 전반부 5년 동안에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그때는 열정적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부산 진구에서 돌아다니고 하면 노인들 중에서도 조금 시근이 멀쩡한 사람들은 그래 네 말 맞다. 우리가 늘 그거 찍었는데 네 말대로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다 지금. 젊아들의 주인이 우리가 머슴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인의식 되찾기가 발동이 되어서 16년 총선에서 우리가 5석을 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주인으로서의 경험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잘 안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성적으로 민주당 하는 게 시원찮고 우리 돌아가겠다. 꼭 국힘당이 좋아서는 아닌데 정권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표를 한다. 이런 식의 지금 움직임이 많아졌고 그런 유권자의 구성이 상대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보다는
이쪽이 많죠. 그런 면에서 힘든 싸움을 작년부터 계속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부산 정치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죠. 단 하나 불리한 지점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 구성이 너무 나빠져요. 그게 부산에 몰락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지금도 매년 부산에서 2만 명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부산을 탈출합니다. 그전에는 한 50%는 김해, 양산, 창원 이런 데 갔는데 울산, 요즘은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한 30%밖에 안 되고 70%가 서울, 경기도, 하다못해 충청도를 갑니다. 아산, 당진 이런 데 가면 일자리가 많거든, 대기업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점점 이런 현상은 좀 심해질 거고, 이게 우리로서 굉장히 위기 요인인 거죠. 그래서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은 이제 정치만 바꾼다 그래서 부산이 잘 되겠냐, 이런 절망감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이 너무 나빠지니까 자꾸 발전의 에너지가 자꾸 소진되고, 점점 뭐 우리끼리 자주 하는 말로 노인과 바다의 도시가 되어 가는데, 노인과 바다의 도시가 발전을 해봐야, 용을 써봐야 얼마나 잘 되겠냐, 이런 절망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서울을 그대로 두고, 이 서울 중심주의를 그대로 두고 계속 지방 부산이, 지방 창원이 영웅을 쓴다 그래서 잘 될까? 이런 이제 객관적 인식에 도달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막 주관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제가 여기서 밑에도 써놓은 게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 걸맞게 이런 이야기를 부산 사람들 참 잘합니다.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제2의 도시에 걸맞는 대접을 해라, 이래서 하면은 영원히 서울과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 보면은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제2의 도시 대접을 안 해줍니다. 왜? 지방 16개 시도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부산에 좀 더 해주고 싶어도 대통령이 조금 더 챙겨라, 그러고 힘센 사람 좀 챙겨라 그러면 약간은 챙기지만은, 그거는 100의 자원이 있으면은 1 정도를 움직일 수는 있어도 더 많은 몫은 절대 못 움직입니다. 2는 못 움직입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다른 지방이 들고 일어날 건데. 그래서 16개 지방시도, 경기도 포함해서 중에 하나인 주제에 제2의 도시를 떠들고 있어 갖고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은 물론이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데, 뭐와 멀어집니까?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격차가 멀어지는 거죠. 제2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과 가까이에 있는 아산, 천안이 발전하는 거지, 제2 도시라 그래서 부산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인구로 따져서 제3 도시가 인천인데, 인천 출신이라 그랬죠. 인천이 한 300만 됩니다. 부산이 336만이 돼요. 부산이 25년 만에 한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인천은 25년 만에 한 100만 명이 늘었어요. 한 4, 5년 뒤에면 이게 크로스오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로도 제3 도시로 밀려날 거고요. 경제력은 이미 인천이 부산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5년쯤 뒤에 대전시가, 대전광역시가, 혹은 아산, 천안, 당진 이렇게 묶으면 거의 한 도시권이 됩니다. 광역 도시권이. 저는 심지어는 아산, 천안, 당진 정도가 부산보다 경제력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뒤에 부산의 운명은 이대로 가면은 이제 그야말로 제3 이런 것도 건지기 힘든 절망의 도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한 게 재작년에 제가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했습니다. 해수부 장관 마치고 나오자마자 부울경이 뭉쳐서 독립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독립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야말로 실질적인 살림을 나가 살자는 겁니다. 자, 그래 하면은 부산 혼자서 하려 그러면은 너무 힘이 짜치. 독립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외국에서도 부산 하나 정도 하고 거래해갖고 뭐 기업을 투자를 하고 뭐 교육 상대로 삼기에는 좀 작잖아요, 너무 단위가. 부산 자체 경제력도 조그맣고 인구도 한 330만 밖에 안 되는데. 근데 부울경을 합치면은 800만 아닙니까? 800만에다가 울산, 경남에 거대한 제조업 기반이 있습니다. 800만이고 영토는 부울경이 대만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업들, 조선,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고, 부산은 그 중심지에서 이제 중심 서비스 기능을 하는 도시고, 이 정도면은 외국 기업들도 충분히 그래 그럼 가서 투자할게. 부산에 땅이 없으면 경남에다 하고, 또 울산에 뭐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 같으면은 울산을 보고 오더라도 부산에 지사를 두고 여기 뭐 연구소를 두고 그렇게 해서 울산하고 바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호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울경을 하나로 묶어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것밖에는 부산이 살 방법이 없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2019년 4월에 제가 장관 마치고 나왔는데 5월 달쯤에 내린 결론입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어떤 모델로 만들까? 처음에 생각은 행정통합을 생각했어요. 부울경을 아예 칸막이 다 없애버리고 행정통합을 하면은 800만 광역, 초광역 도시가 되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뭐 군말 필요 없고 수도권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단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한 미션이야. 우선은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나 그 주변 의회들 모든 또 관변 단체들부터 해서 다 반대하고 난릴 겁니다. 부산은 하고 싶어도 울산, 경남이 반대해서도 안 돼요. 반대하는 이유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1차적으로는 부산에 대한 피의식입니다. 경남 사람이나 울산 사람들은 우리가 서울 보듯이 부산을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부산 패권주의에 대한 거부감이나 걱정이 있습니다. 늘. 그래서 생각한 게 유럽 경제 공동체 모델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럽이 EU가 되어 있지만 유럽 연합이 되기 전에 그 전 단계가 유럽 공동체, 이 시가 한 30년 정도 진행됐죠. 이 시 전에 유럽 경제 공동체가 한 10년 정도, 그 앞에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5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유럽 공동체라는 말은 잘 안 남아 있습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하고 유럽 연합, 이것만 남아 있지 거의. 그래서 저는 유럽 공동체까지 포함해서 그걸 유럽 경제 공동체라고 해버립니다. 그 유럽 경제 공동체의 30년, 40년 세월이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처음 그런 걸 생각해서 작업을 했을까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 공동 사무국을 만들어요. 브뤼셀에다가. 각국에서 회원국들이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 공동 사무국이 실무를 딱 차고 나가면서 올해의 유럽 경제 공동체의 목표, 5년 뒤의 목표, 5년 목표, 10개년 계획 이런 걸 세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적어도 한 3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각 부처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걸 몇십 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 각국들의 공동 이익을 관철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유럽연합으로 발전했겠습니까? 정치 통합까지 시도하는 단계로 왜 왔겠어요? 결국 자기들이 30년 해보니까 이게 각자한테 다 이익이 되거든. 내한테 손해다 싶으면 왜 그거 끼겠어요? 영국처럼 손해다 싶은 그런 계산이 나오면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유럽연합까지 탄생을 합니다. 왜 유럽은 그러면 뭉치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가 작으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압도적인 1강이고 소련이 거기에 맞서는 2강인데 소련은 또 동구권까지 다 저거 이 나와바리로 묶어가지고 공산
체제의 블록을 만들어서 딱 힘있게 나가는데 여러분 뿔뿔이 지각각이고 맨날 저끼리 전쟁하고 싸웠던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뭉쳐서 3억 EU가 되어 있으니까 3억이니까 미국하고도 맞짱뜰 수 있는 규모가 되고 그전에는 뭐 프랑스, 독일 이런 게 7천만 명, 8천만 명 그래도 일본이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상대가 안 됐는데 3억이 뭉치니까 일본보다도 훨씬 강력한 경제적 파워를 갖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무슨 무역 협상 이런 거 해도 전부 다 EU 단위에서 하지 개별 국가 단위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한국도 EU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또 뭐 탄소세 이런 걸 물리겠다 이런 것도 EU 차원에서 하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안 하거든요. 훨씬 강력한 바기닝 파워를 갖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럼 우리 부울경도 이 지방의 우리 부울경은 이제 시작이고 지방 도시들 시도들도 거대한 수도권과 경쟁하고 맞짱을 뜨기 위해서는 뭉쳐야 되겠구나. 근데 뭉치자 그러면서 부산이 전라도하고 뭉치자 그러면 잘 안 되니까 이건 뭐 좀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선은 부울경 옛날 경남이었던 이 한 지역부터 뭉쳐서 독립하자, 살림내자. 이게 유럽 경제 공동체 모델을 바탕에 깐 제 구상이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공개 발표를 하려고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남, 울산이 거부 반응을 가질 것 같아. 그래서 내려놓아 버리고 고민하다가 내가 김경수를 찾아갔어요. 김 지사, 이런 생각인데 어찌 생각하노? 경남도 작년에 수출 액수가 23% 줄었잖아. 그게 19년도니까 18년도 수출 액수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23%가 줄은 거야, 경남이. 이 경남이 이제 조선하고 자동차, 기계 이런 게 많이 줄었거든요, 수출이. 근데 뭐 형님 그거 아닙니다. 뭐 23%는 아니고 20% 줄었습니다. 이런 게. 뭐 거지. 근데 하필 울산도 그때 조금 줄었습니다. 울산도 확실히 위기감을 느낄 만큼 점점 줄거든요, 그 수출 액수가. 그 형님 맞습니다. 합시다. 근데 내 생각에는 네가 선창하는 게 좋겠다. 경남이 선창하고 그럼 부산시장이 받고 울산시장이 받고 이렇게 만들자. 부산은 내가 책임질게. 뭐 이랬는데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요. 하는데 부산에서 안 받아. 시장님이. 내가 뭐 주도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또 설득을 해서 받게 하고 울산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요게 이제 기본 발상은 그동안에도 계속 뭐 광역연합이니 광역경제권 형성 이런 말을 안 해온 건 아닙니다. 일찍이 2007년도에 이회창 씨가 대선 출마를 세 번째 해가지고 군소정당 후보로 나왔어요. 그때 이 양반이 강서국 연방제라는 걸 1호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 구상이 제가 말하는 우리 독립하자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대충 부울경 하나, 호남 하나, 뭐 충청도 하나, 뭐 TK 강원도 뭐 하나, 뭐 경기도 하나, 서울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을 한 6개 정도의 이 소연방을 만들고 이걸 갖고서 자기 표현으로는 강서국 연방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니까요. 그래야 대한민국 발전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 연방제 그러면 북한에서 떠드는 연방제만 생각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때마다 야 2007년도에 이회창 씨도 그거 떠들었다. 이회창이가 빨갱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랬나? 기억도 잘 못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또 광역경제권 만든다 이랬는데 전부 말뿐이었어요. 나토, 노 액션, 토킹 올리만 있는 거지. 실제 행동하고 뭐 액션으로 만들어 성과 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성사시킬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프로세스도 생각을 해봤고 거기에다가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메가시티를 하나의 법정 기구로 만들고 그걸 뒷받침하는 조직도 만들고 이걸 다 근거 법률 안에 집어넣고 예산 지원이나 모든 게 가능하게 만들자. 그래야 일이 되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많은 게 들어갔는데 그중에 일부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울산에 사무국을 차린 부울경 메가시티 준비단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법 안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중앙정부가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지원을 파견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의회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메가시티 공식 명칭은 부울경 특별자치단체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하나의 법적 지위를 갖는 기구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마도 각 시도 지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특별의회도 둘 수가 있어요. 특별의회는 아마도 따로 뽑기보다는 아주 세부 규정까지는 안 돼 있는데 각 시도의회에서 뭐 1년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와서 모여서 의회를 하는 그런 구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적 근거도 갖고 부울경 시도지사가 다 합의를 하고 공무원 조직으로 준비 추진단까지 만들어져서 지금 가고 있고, 처음에 이거는 중앙정부의 발상이 아니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지방에서 제안을 하고 합의를 봐서 밀고 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지방의 추진이 약해졌어요. 김경수 지사도 잘못됐고, 부산은 오거돈 씨가 또 잘못돼 버렸고, 국민민주당이 아니고 국힘당이 시장이 되고, 이러면서 추진이 확 떨어져 버리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야, 그게 맞다, 밀어붙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는 좀 추진이 약해서 쭈삣쭈삣하고 가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처음에는 내년 상반기 이러다가 요즘은 내년 2월까지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엔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월 달까지 해서 이걸 딱 기정사실로 출범시켜버리자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잖아요. 지방 분권 발전의 뭐 사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뭘 지방에다 예산을 많이 주고 뭐 사업을 많이 갖다 주고 이런 것들보다는 근본적인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경쟁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메가시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중앙정부가 보장해 주고 이룩시켜 준다 그러면 그것만큼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없겠죠. 부울경 메가시티가 잘 되면은 이걸 모델로 해서, 선도 모델로 해서, 그 선도 모델이라는 말을 중앙정부가 씁니다,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방 분권 발전의 선도 모델이다. 이게 잘 되면 이미 이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가려고 그래요. 충청도도 충청권 3개 시도들이 이 구상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자 그러고 있고요. 광주 전남에서도 논의가 시작됐고, 대구 경북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늘 경쟁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부산 안 따라간다 그래요. 자기들은 바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하겠다, 도민 투표에 붙여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울경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불을 잘 지른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선도 모델이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이 나토의 해법은 가덕도 신공항이었습니다. 메가시티를 만들면 저절로 일이 성사되고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메가시티가 살림을 따로 내고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도전할 때 미천이 있어야지. 그 미천 중에 제일 중요한 미천은 저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어떤 독립의 의지, 발전의 의욕 이런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프라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인천공항처럼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겠다. 기업 유치를 하더라도 야, 우리 24시간 공항이 있어. 그게 바로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하고 딱 붙어 있어. 이것처럼 기업을 꼬시기 좋은 조건은 또 없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만 보면. 인천보다도 더 조건이 좋죠. 인천이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은 또 따로 있습니다만, 인프라 조건만 따지고 보면은, SOC 조건만 놓고 따져보면 부산이 더 좋은 겁니다. 이걸 해야 되겠다. 제가 올 봄에 선거에 별로 안 하고 싶은 선거였습니다만은,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부산으로서는 결정적인 전환점인데, 그 전환의 분기점에서 중요한 무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거는 뭐 그다음 문제고, 이렇게 잘만 덤벼들고 싸우면은 가덕도 신공항 하나라도 해낼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해주면 내 출마합니다라고 조건부 출마처럼 이야기를 했더니 당에서는 막 욕을 많이 했어요. 누가 내한테 뭐 후보 준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잘난 척 하지 마라, 계산을. 근데 자기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가는 게 좋겠거든. 더욱이 이제 대선이 목전에 있잖아요. 올 1월달 상황에서 보면 부산, 경남, 울산이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뭘 하나 좋은 선물을 해야 된다. 그것도 이게 뭐 갑자기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20년 전부터 계속 지역 사람들이 오매불망 요구하는 게 이 신공항인데 이거 하나 해주면 큰 선물이 되겠다. 이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제가 당대표를 만나서 이거를 해주시오. 하겠다. 근데 공약으로가 아니고 선거 전에 해주시오. 법을 통과시켜주셔서. 그것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나한테만 약속하지 말고 부산에 와서 발표해 주시오. 그것도 할게 그래서 부산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줘서 2월 달에 통과가 됐죠. 걸어서 제가 구상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걸 갖고서 내용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이번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경과하면서 다시 선거라는 게 나쁜 것도 있지만은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 좋은 점 중에 1번이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라. 또 정당이 뭔가 약속을 해야 돼. 와서 하겠습니다. 안 지키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지켜지는 게 많지. 처음부터 지가 아무리 뻥을 치어서 공약을 했더라도 처음부터 안 지키려고 아예 쌩 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들여다보고 이거 해보자고 하다가 이거 잘 안 되겠구나. 반대가 막 더 세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처음부터 쌩 까고 저거 덤벼드는 그런 정당이나 후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내놓은 것들은 어지간하면 지켜보려고 일단은 검토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걸 온 대중들이 다 알고 있고 감시자가 되잖아요. 와,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뭐 부산만 오면 계속 지역 언론부터 갖다 댑니다. 와, 그때 공약했는데 와 안 지키는겨. 또 빌공적 공약입니까? 이 사람은 막 괴롭거든. 우리 다음 선거 때 보입시다. 계속. 그래서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과정에서 이미 이제 법적인 근거까지 다 만들어 놓은 이 부울경 메가시티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것들을 더 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추진력은 역시 지역 주민들, 지역 시민들의 의지 문제겠죠. 이게 지역이 이렇게 되면 다 망하는데 그건 대충 알아요. 국힘당 지지자들도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는 걸 얼추 압니다. 그 위기의식의 정도가 약한 사람은 생각은 하지만 아이고 그랬는데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웃자겠노 뭐 이래 살아야지. 근데 좀 더 젊은 사람들은 웃자겠노가 아니고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이가? 이 의욕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메가시티를 하면 이런 게 좋아집니다.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메가시티 사업에 또 궁극적으로는 메가시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이 독립적인 발전의 길을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의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 작업에 그럼 독립하면 뭐가 좋은데 메가시티를 하면 뭐가 좋은데 요것의 구체적인 상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제1번으로 사람들이 금방 다가갈 수 있는 게 광역교통망입니다. 지금 한참 이제 9월 부울경 메가시티 준비 추진단에서도 그걸 1번 과제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그림도 그리고 중앙정부 요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주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하나의 메가시티로서 기능하고 경제권 형성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망의 신속한 연결이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수도권이 그것 때문에 서울, 인천, 서울, 경기도가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토부 같은 데서 자꾸 저항을 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우리가 조금만 더 세게 밀어붙이면은
광역교통망 문제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광역 관광벨트를 만든다든지 또 세계 시도 간의 경제적 역할 분담, 뭐 수소 경제를 하자고 막 말은 떠드는데 울산이나 경남이 갖고 있는 기반하고 부산이 갖고 있는 기반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럼 그 각각 다른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 분담을 잘하면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수소 경제 앞으로 미래 5년, 10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그 시대가 도래할 건데 그 수소 경제 시대의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가장 앞선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죠. 부산항을 중심으로 수소 벙커링 사업을 하고 그래서 수입 수소, 수입 그린 수소를 전국에 배급을 한다든지 울산은 부생 수소가 있으니까 부생 수소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창원 중심으로 해서는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각종 뭐 기계, 다른 장비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고 생산해내고 이러면 부울경이 그야말로 수소 경제 시대의 총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력과 역할 분담의 아이템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수소 경제만 그렇겠습니까? 뭐 이미 부산, 울산, 경남은 서로 역할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공고화시켜내는 그런 작업들도 함께 진행하면서 동시에 신수종 사업들, 수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블록체인 사업 같은 것들은 부산이 특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성과를 좀 만들어내면서 혹은 울산, 부산과 함께 지역은 여기서 하지만 그들과 함께 뭔가 이 부산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은 훨씬 더 사업도 촉진될 수 있고 그 지역들에서도 이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의 앞으로의 먹거리를 만들어 보자. 이걸 시민들한테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시민들의 이 참여와 의지를 모아내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인 것 동시에 또 부울경 메가시티 미래 설계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앞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메가시티로 갖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없이는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독립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조세재정권이나 행정권한의 상당 부분을 우리 광역, 초광역 메가시티로 넘겨주라.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앞으로의 싸움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요구를 하고 지선에서 관철시키고 이런 구도를 짜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써놓은 건 메가시티 넘어서인 건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경제 공동체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행정통합으로 가야죠. 아무래도 불편하거든 이게 칸막이 조금 남아있으면. 부울경 하나 묶어서 행정통합으로 가고 그 대신에 지방자치는 좀 더 작은 단위에서 기초적인 지방자치를 특히 시골 중심으로 강화하면 됩니다. 저는 대도시가 꼭 뭐 아주 작은 자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부울경을 행정통합하는 것은 자치와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치 수준에서는 더 강화를 시키고 광역행정을 좀 더 넓히는 이런 접근이라 그러면은 자치의 철학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을 거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자치는 정부를 다 없애는 거 아닙니까? 무정부주의가 그래서 나온 거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이 남은 과제가 지역 발전이니까 지역 발전 고민하면서 행정 통합도 고민해 보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울경 메가시티를 행정 통합까지 하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회창시 강소국 연방제 저는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통일 시대까지 대비하는 그런 큰 전략을 갖고 가면 어떨까요? 독일 기본법이 통일되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독일 연방공화국은 무슨 바이런 미넨 주 작센 주 무슨 주 해서 이런 주들을 구성을 한다. 베를린 서베를린시 이래놓고 동독에 있는 무슨 주들도 나중에 들어오면 다 연방의 주가 된다. 여기 독일 기본법에 적시되어 있는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통일이라고 해서 통일 협약을
맺고 이런 것도 있지만 행정 체계의 면에서는 이미 독일 기본법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뭐 독일의 주들이 뭐 드레스덴 이런 데가 가입하면 되는 거라 그냥 연방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남한에 한 6개, 7개 정도의 이 소주가 있고 주들이 있고 그걸 미리 해놔요. 그러다가 우리 통일준비헌법을 만들 때 대한민국은 이런 주와 앞으로 북쪽에서 가입할 주들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북에서도 뭐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뭐 이래갖고 한 서너 개 정도로 만들어서 가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는 거죠. 그때 양원제로 하는 거죠. 인구 비례를 뽑는 하원은 철저하게 인구 가령 20만 명 한 명씩 그렇게 하고 주별로 상원을 둬서 이 상원들이 강력한 비토권을 갖게 만들면은 인구가 작은 북한 지역이나 또 인구가 작은 남한의 작은 주들도 충분히 자기 발언권을 갖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러면은 남한만 놓고 봐도 이미 이제 2,650만 명 정도가 경기도, 인천, 서울에 삽니다. 그쪽 국회를 자꾸 늘어나. 부산 같은 데는 자꾸 국회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 국회 안에 의석 숫자도 수도권이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되니까.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러면 무조건 위헌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획정을 할 때 자꾸 수도권의 의석을 떼줄 수밖에 없어요. 지방 걸 뺏어갖고. 국회 의석을 정원시켜도 그 큰 배분은 지켜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수도권의 목소리가 정치적 발언권이 세지는 거고 지방은 이제 그마저도 지방에서 저항하던 무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분권 발전을 위해서는 양원제로 가는 게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일까지 생각해서 같이 고민해 보면은 저는 그게 정답이 아닐까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력한 양원제, 상원의 그 발언권이 있는 그런 양원제를 통해서 지역의 목소리와 이해관계도 적극적으로 국회 안에서 대변이 되고 뭐 법률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김성환이가 그 원전 고준위 폐기물을 원전 발전소에 그대로 뭐 저장할 수 있게 만든다, 연구 저장할 수 있게 그런 법을 낸다 그러는데 그건 부산에서는 울산에서 받기 힘든 논리 아닙니까? 발전소만 갖고도 골치가 아픈데 이 연구 핵 폐기물까지 계속 영구히 끌어안고 살아라. 여기서 받기 힘들지만 국가적으로 어딘가 처리는 해야 되니까 서울 사람들은 뭐 그런 고민 없이 그럼 너가 어쩔 수 없이 뭐 그래 살아왔는데 그냥 갖고 있어라. 이래 가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인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법안을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그러면 수도권 의석만 갖고서 찍자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원전이 없는 지역보다 원전이 있는 지역이 훨씬 적으니까. 서울 아니라도. 그럴 때 뭐 부산, 경남, 울산, 경남 아니구나. 울산 국회의원, 전남, 경북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비토권을 딱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미국 상원처럼 법안 비토를 해버리면 그러면 지역의 이익이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도 저는 이 메가시티를 기초로 해서 출발해서 이 메가시티 이후에 통일과 지역 분권 발전의 큰 비전을 담는 개헌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가급적 이번 대선에서부터 좀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주당 당원인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런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도 유동철 교수가 정책 참모니까 우리 원동호 교수가 이런 분이 좀 해주세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또 주고받는 시간 갖도록 하죠.